진심을 담아내는 인터뷰 스튜디오, 여기는 담백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게요. 저희가 2019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린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새해가 밝으면 항상 다들 하는 게 있잖아요. 범균 씨는 어떤 계획 세웠어요, 올해? 신년 계획이요? 네. 신년 계획을 2, 3주가 지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니, 잘 지키고 계신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10, 10, 10이라는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10, 10, 10이요? 네. 10kg를 좀 빼고 책을 좀 한 10권 읽고 그다음에 우리 담백이 네. 10, 담백이 네. 10. 네. 시청률. 아니요, 제가 출연료 10만 원만 더 올려줬으면 예. 하는 예. 차비가 많이 들어요. 네, 10만 원만 좀 더 인상을 해줬으면 하는 제 올해 큰 계획입니다. 예, 병준 씨는요? 저는 올해는 좀 이렇게 가족들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좋아요. 네, 예. 특히 이제 딸이 좀 커서 자꾸 이제 아빠한테 책을 읽어달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딸하고 좀 책을 좀 많이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이제 목표가 있죠. 아니, 두 분의 공통된 새해 목표가 책이네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올해는 조금 욕심을 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권은 좀 읽어보자라는 계획을 좀 세우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오늘 또 찾아와 주신 손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스튜디오 담백, 오늘 찾아와 주신 손님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가 크십니다. 그러네요. 자기소개서 오늘 직접 작성해 오셨는데요. 한번 보면서 어떤 분인지 유추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향을 적어주셨는데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셨고 최근에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은행이네요. 네, 이걸 보면 은행장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있고 네. 좀 빚이 많다 보니까요. 빚이. 네. 이런 분 모셨다가는 오늘 녹화가 못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별명을 볼게요. 외요 아저씨, 외계인, 까까똥꼬 아저씨. 별명이 많으신데 다 특이하네요. 뭔가 하나 일반적인 게 없는데요. 까까똥꼬 아저씨는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제가 사실은 외계인입니다. 뭐야? 야, 지구인이 아니에요, 외계인입니다. 어머. 우리 어느 별에서 담백. 오셨어요? 예. 저 꽁꽁별에서 왔는데요. 꽁꽁별. 네, 꽁꽁별에서 왔는데 오늘 KBS에서 저를 불러준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너무 기뻐서 오는데 중간에 좀 피곤해서 달나라를 들렸어요. 네, 달나라에 토끼 살잖아요. 네. 그 달토끼들이 저를 보더니 얼마나 까부는지 까까똥꼬 하면서 까부는 거예요. 까까똥꼬 하면서 까부는 거예요. 야, 오늘 저 이상한 분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녹화하시면 안 될 것 이런 같아요. 분은 저희가 방송에 모시면 안 됩니다. 저희 오늘 빨리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저희가 섭외한 거 맞나요? 자, 그리고 애창곡이 맨날 맨날 우리만 잘해.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봐요. 무슨 곡이에요?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엄마 아빠 왜 앉아? 맨날 맨날 우리만 잘해. 우리 자면 엄마 아빠 비디오 보고 늦게 잘 거지. 우리 모두 같이 자자. 아니, 이게 동요인가요? 외계 제국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별나라에서. 약간 노래가 19금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애들이 자고 엄마 아빠 뭐 하려고라는 느낌이 나서 네. 좀 불안하긴 한데 오늘 마지막으로 좌우명 볼게요.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책 좋아하시나 봐요. 한 달에 몇 권 읽으세요? 수십 권. 수십 권. 오늘 이분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그죠? 외계인이라 그러고 책 네. 읽는다 그러고 자꾸 잘하고 애들한테 태어나도 난 저런 노래 처음 들어봤어. 네. 나도 아빠거든요. 저런 노래 그쵸?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네. 맨날 뭘 하시길래. 자, 우리 담백 출연해주신 분들 중에서 역대급 오늘 미스테리한 출연자분이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손님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외계인인데 오늘은 지구인으로 변신해서 나타난 계룡문고 책방재기 이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책 읽어주는 서점 계룡문고입니다.
왜요 아저씨야 까까똥꼬 얘를 잡아먹어도 될까? 너무 좋겠지. 이거 안 해도 되네. 넌 어디 누워? 왜 이렇게? 으 진짜. 안 될까? 그리고 제발 선생님이 더 많이 지각한다. 네, 이동선 대표님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자기소개서에 별명이 참 많았어요. 네. 왜요 아저씨, 까까똥꼬 아저씨. 이 별명의 비밀을 좀 알고 싶어요. 비밀이요? 네, 아까 그 얘기하다만 그렇죠. 예, 달날에 갔던 이야기를 하나 풀어가면서 어. 비밀을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까까똥꼬라는 책이 있구나. 책이 있네요. 읽어드릴까요? 그럴까요? 어느 작은 마을에 오직 한 가지 말만 하는 아기 토끼가 살았어요. 까까똥꼬. 딱 해야지요. 시작. 까까똥꼬. 아침에 엄마가 말했어요. 안 하고 갑자기 안 한다고 화를 내시면 어떡해. 시금치 먹어야지. 까까똥꼬. 그러던 어느 날 아기 토끼가 늑대를 만났어요. 늑대가 말했어요. 널 잡아먹어도 될까? 까까똥꼬. 늑대는 아기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꿀꺽. 어머, 어떻게? 조그마히 닮았죠. 네. 똑같아요. 야 역시 보는 눈이 다르시군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늑대인지 아닌지. 어머. 오. 이 쫓기는 안 변하더라고. 이 변신을 하는데 오늘 좀 미묘한데 느낌이. 예. 무서울 게 없는 아빠는 늑대 입을 크게 벌렸어요. 아기 토끼를 찾으려고요. 아기 토끼를 찾은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 까까똥꼬! 아기 토끼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빠 왜 나를 그렇게 부르세요? 내 이름은 시몽이에요. 다음 날 아침 아빠가 말했어요. 양치질 해야지.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시작. 네. 시작. 까까똥꼬. 네. 그만 이겼다. 더 읽어주세요. 이거 뭐냐고. 이걸 안 읽어주면 어떡해. 내 맘이에요. 아니 좀 읽어주세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그 독일의 세계적인 대문호 그 괴테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 어머니는 이야기 들려주고 책을 주다가 그 순간에 딱 멈췄대요. 왜요? 상상력 키워주려고. 어.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 맞춰야지 안 맞추면 똑바로 안 듣고 뭐했어 혼내키잖아요. 네. 네. 여기 또 한국당이니까 내가 읽어드려야지. 우리도 안 들을래요. 아예 안 듣는다니까 넘기지 마요. 내 상상력으로만 생각할래. 내 맘이에요. 하나, 둘, 셋. 뿌지직, 뿌지직. 야, 이거 뭐야? 뿌지직이 뭐야? 지금 처음부터 저희가 나눈 거는 복잡했어요. 양치질 해야지. 뿌지직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 근데 여기 어딘지 알고 오신 거 맞죠? 까까똥꼬, 까까똥꼬. 이게 뭐냐고. 보시는 저희가 시청자분들 많이 당황하시겠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별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책까지 왔는데 그래서 별명이 까까똥꼬 아저씨였던 거였어요. 애들은 저만 보면 까까똥꼬, 까까똥꼬, 까까똥꼬 아저씨. 뭐 읽어줄 때는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 견학오든지 찾아가잖아요. 막 깡충깡충 뛰면서 50명, 100명이 난리가 나요. 서점에서 마주친 분들에게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네. 책을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읽어주신다고. 네. 아니, 저는 좀 당황할 것 같아요. 나한테 와서 책을 읽어준다 그러면. 그렇죠.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일로 와봐, 너희들 친구지? 네. 그러니까 여기 이리 와, 다 와. 여기 친구들은 항상 진욱이 편이야. 그리고 두둥비를 나온 밑에서 보물 찾기를 한다. 아주 훌륭해요. 모두 풀립 기저귀를 쳐야겠다. 참. 그분들이 보는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이 사람 좋아할 만할 것 같다는 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책을 어린아이만 보는 책이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림책은 모든 세대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가 볼 수 있는 책으로 지금 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예, 쉽고 예, 즐겁고 감동적이고 아주 엄청난 그 그림책의 힘입니다. 한 1분 정도만 가면은 눈빛이 달라지고 끝나면은 감동을 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감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눈물 뚝뚝 떨어뜨리고. 정말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즉각 그 자리에서 그 책 읽어주고 나서 딱 선물을 하죠. 선물을 하시는 네.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그 책을 이제 사라고 권유를 할 텐데 선물을 한다는 게 또 네. 책방을 운영하시는 게 특별한. 저는 좀 그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아, 선물도 좀 해야지. 뭐 팔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점에 컴퓨터하고 재고 부수가 많이 다르다든가. 그래서 직원들이 골탕을 먹는다든가. 빚이 좀 자꾸 늘어난다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책을 왜 읽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냥 이런 책 좋아요, 이런 책 읽어보세요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책을 좋아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특히 아이들 공부 문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책을 좋아하면 공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잖아요. 독서 많이 하는 아이들은 국어를 공부 안 해도 잘하고, 부모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 책 전문가들, 독서 교육 전문가들 초대하다 보니까 책 읽어주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고, 책 안 읽어주는 것이 아빠로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늦둥이를 봤는데 얘한테는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하도 어른들이 저를 도대체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책에 빠뜨리냐고 자꾸 물으러 오고 뭐 초대해서 부모 교육 해달라, 뭐 교사 연수 해달라 자꾸 이러니까 내가 제대로 해야지. 임상 실험을 한번 해봐. 늦둥이가 나가지고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괜찮았어요. 아빠 더 읽어주세요. 딱 한 권만 더요. 그렇죠. 우리 기자님께서 아빠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죠. 저도 아빠예요. 네. 아빠세요? 두 분 다. 네. 대학생 어제 졸업한 것 같은데. 탈락하는 거야? 맞아. 뭔가 오늘 지금 페이스 잘 지켜야 돼. 오늘 정우 페이스에 말리면 이 책을 범균 씨한테 제가 딱 읽어주고 싶은데. 범규 씨한테. 저는 좀 이따 들을게요. 저는 지금은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러든 말든 무조건 저는 읽어줍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갑자기 읽어준다고? 나는 내가 아직 듣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꼬마닭이 잠잘 시간이에요. 읽는다! 그래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딱 한 권만 읽어줄게. 하나만 읽어줄게. 오늘은 고아이는 깊은 숲속에서 사탕으로 채인 집을 발견했습니다. 오도고도고도도 빈자고들의 사탕 집을 와다 먹고 있는데 안에서 할머니가 나와 말했습니다. 잘 자요 아빠. 끝. 진짜 끝. 아니 근데 빠져든다. 네, 누가 이렇게 저를 위해 책을 읽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선물. 진짜요? 저를 위해서? 이거 감사합니다. 야, 좋은 분이네요. 기분 좋아지셨네요. 지금 책 선물 역시 뭔가 받으시죠. 주면 멘트가 달라집니다. 서점에 또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네. 들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책 마법사라는 그 분이 그 책 읽어주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워낙 잘해요. 외계인과 함께 일하시는 마법사도 네, 계시네요. 마법사가 있어요. 거기가 마법의 성이라는 그 소문도 있거든요. 개룡문고라는 곳이 있긴 한 거죠? 있는 거죠? 이거 맞게 섭외하시는 거 맞죠? 아, 저분이 마법사시구나. 얘들아 모여라 책 읽어줄게. 모여라 책 읽어줄게. 모여라 책 읽어줄게. 우리 어르신도 오세요. 와, 근데 진짜 애들이 모인다. 신기하다. 박수 치면서. 하지만 작은 배추는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땅은 단단해질 만큼 추워졌습니다. 트럭은 부릉부릉 떠나고 물때가 기운뚱 저와 그대로 첫장을 넘겨 슉착 어서 책을 덮어. 책 읽으니까 어때요?
그냥 마음속으로 읽기보다 더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책 많이 읽어줘요? 동생만 읽어줘요. 저는 안 읽어줘요. 느낌을 안 살려서 읽어요. 재밌네요. 저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아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집중을 하는데요. 이 애들 조금만 크면 지금 다 스마트폰에 빠지잖아요. 아, 그럼요. 갈 때는 다 책만 보는 거예요. 차 안에서 올 때는 애들이 신나지요. 신나게 와서 얼마나 떠드는지. 근데 서점에 올 때 왜 신나는지 아세요? 첫째는 수업 빼먹고 오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맞네. 그렇죠. 그렇지. 두 번째는 친구하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하고 오면은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데 아이들 또래하고 오니까 너무 좋고 내가 고른 거, 내 거가 되고. 우리 결혼할 때 배우자를 누가 고르죠? 와이프가 저를 골라줬죠.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내 마누라 내가 고르듯이 내 신랑 내가 고르듯이. 그러니까 책에 다 빠지고 거기에 이제 책 마법사하고 저하고 또 분위기를 한참 띄워주고. 아 근데 진짜 아이들 마음 잘 하신다. 맞아요.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 견학 간다고 하면 박물관 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어디 배우러 가거나 이렇게 해갖고 좀 재미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계룡문고 하면 아는 분들은 아세요. 책 읽어주는 서점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는데 뭐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직접 이제 찾아가서 읽어주는 경우 많죠. 찾아가서? 네. 아침 5시간하고 그다음에 1교시 바로 이어서 그렇게 해서 2시간씩 읽어주면은 뭐 1000명 정도 돼도 거의 뭐 2주 안에는 거의 다 읽어주죠. 처음에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공문을 보내봤어요. 한 70군데 정도 공문을 보냈는데 거의 뭐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주로 어디에 공문을 보내셨는데요? 이제 그때는 유아교육 쪽으로 주로 보냈거든요. 근데 이 서점 견학이라는 거는 거의 뭐 생각조차 없었던 시대였으니까. 제가 학교로 가잖아요. 네. 그럼 서점 아저씨잖아요. 네. 뭐 상업적으로 홍보하러 온 거 아니야, 책 팔러 온 거 아니야 해서 뭐 거절을 당하기도 하죠. 가면은 돈을 얼마 받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거의 뭐 100% 재능 기부로 봉사를 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이제 가다가 그렇게 계속 하고 또 견학원에도 책 읽어주다 보니까 몸이 막 탈진이 되고 이미 다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지치고 나오니까 서점을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또 빚이 늘어나는 이런 이유도 또 있어요. 은행을 가셔야 되고. 네. 경영자로서는 빵점에 거의 가깝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자기 책방이니까 계속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만약에 자기 책방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계속했으면 사장님한테 당장 잘렸죠. 그렇죠. 서점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형이 서점을 이제 서울에서 조그맣게 했었는데 산업전선에 빨리 뛰어들어서 집안에 어려운 때 일주를 좀 해야 되겠다. 시작은 저희 생각보다는 좀 평범하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처음엔 그냥 장사고 뭐 수익 올리고 뭐 그게 전부였죠. 갑자기 진짜 평범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당황스럽네요. 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달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까 봐. 시작은 그렇게 평범하게 하셨지만 지금은 사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서점에 대한 그런 남다른 철학, 사명 같은 게 직접 이제 운영을 계속 하시면서 생겨났나 봐요. 예. 어린이 코너가 이제 이렇게 거실처럼 해놨어요. 돈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니 뭐. 근데 돈만 번다면 뭔 재미가 글쎄 재미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저 초롱초롱한 눈빛을 제가 어떻게 힘들다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순교하고 말지. 이런 책방이 좀 잘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계룡문고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제 지역 책방이라면서요? 이게 제 정리를 해보면 2003년에 문경 서적이 폐업을 했고 또 대운 서적이라고 좀 큰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2009년에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다 같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계룡문고는 좀 어땠어요? 뭐 똑같죠. 힘든 거는. 네가 먼저 문 닫냐, 내가 먼저 문 닫냐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문 닫으니까 순간 또 반사 이익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인터넷 서점 앞에서는 뭐 거의 초토화 됐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서점 하겠다, 난 서점만 하겠다고 그렇게 사는데 뭐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뭐 빚 지으시잖아요. 네. 제가 소낙비를 맡고 있죠. 인터넷 서점이나 뭐 홈쇼핑이라든가 뭐. 근데 조금 있으면 뭐가 딱 나오죠. 빚. 네, 빛이 나오잖아요. 지읒에서 치읒으로 가는데 좀 하나 차이라니까. 아,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빚이 많아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빛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재벌이 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대표님의 걱정하고 제 걱정은 좀 다른 방향인데. 그 어려울 때 버텨낼 수 있었던 계룡문고의 힘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 우리 지역 시민들이 또 대전 충남북권 이쪽에서 계속 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네. 여기만은 버텨야 된다고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계룡문고에 추억이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뭐 어떤 분은 우리 아이는 계룡문고가 키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 무슨 얘기예요? 뭐 여기 와서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얘가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 집 자녀가 지금 그 교대에 나와서 교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뿌듯하죠. 네. 해악도 있고 사실 저런 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손님이 제일 얄미울 것 같아요. 여기서 보고 야 이거 인터넷으로 딱 그 자리에서 핸드폰 가격 쳐보면 이게 더 싸거든요 사실. 그런 손님들한테 좀 이 계룡문고만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나요? 뭐 사실은 간단하죠. 뭐 그 결혼하려면 연애해야 되잖아요. 네. 만나서 해야지. 인터넷으로 딸깍딸깍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책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 서점의 공간. 이거에 대한 결핍, 지금은 이제 잘 안 가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 고객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는 거죠. 그게 서점이 가야 될 방향이고. 저는 그래도 가끔씩 계룡문고를 사실은 네. 가거든요. 네. 가서 이제 뭐 어떤 책들 나왔나 구경도 하고 네. 하는데 서점에 들어갔을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네. 사실은 뭐 베스트셀러라는 그런 책들을 많이 구비해 놓잖아요. 네. 그런데 계룡문고 같은 경우를 보면 대전 문인들 코너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네. 베스트셀러 코너보다 더 잘 보이는 위치에. 예. 사실 지금 베스트셀러가 그 자연스러운 베스트셀러보다는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가 그 재벌 서점들의 어떤 베스트에 너무 다 딸려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획일화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슬픈 거죠. 다양성.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하나라도 더 살려야지요. 그러니까 지역 문인들 보면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안 팔리니까 베스트셀러에 못 올라가니까 묻히고 모르고 서로가 이웃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전화할 수도 있고 금방 만날 수도 있고 너무 가까이에 있는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좀 많이 그 형성이 되는 그런 우리 대전이 돼야 되고. 아니 대형 서점 보면 솔직히 요즘 가서 사면 책 사면 뭐 많이 껴줍니다. 네. 뭐 화장품을 껴줄 때도 있고 뭐 좀 껴줄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거대 자본의 어떤 횡포로 인해서 소비자한테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출판사나 저자한테는 엄청난 출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작품 내기가 힘들고 돈 드는 거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길게 그리고 봤을 때는 좋은 게 네. 아니죠. 약간 겸손하시고 멋있으시고 고집 있고 안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러면서도 뭔가 저 고집 그 장인 정신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대로 또 저는 또 밀고 나가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책이 뭘까도 궁금하거든요. 아 책들이 너무 많은데 인생책. 또 있으세요? 또 나오네 또 나와. 갑자기 그거 같아. 집에 물건 팔러 오신 분. 예, 제가 본업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나무를 심은 사람. 저 프랑스 저기 어디 프로방스 지방인가 어디 있게 원래 숲이 울창했는데 사람도 많이 살았는데 거기 나무 다 벌목해서 가다 팔고 뭐 해서 옛날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근데 이 노인이 가서 여기 가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래서 나중에 여러 위기도 있었는데 그 엄청난 그 넓은 땅에 나무를 끊임없이 누가 하라고 말든 당신 뭐 하는 거 보니까 경영은 빵점이다. 그러든 말든 책 읽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저는 이제 뭐 책나무를 심어야죠. 네. 책나무.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또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다는 게 정말 크게 느껴졌거든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지금 뭐 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서점이나 도서관 많이 활용하면서 뭐 교육에 너무 시달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하는 계기가 그런 우리의 그 역할 좀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점 학교를 좀 만들어서 저처럼 시행착오만이 하지 않고 좋은 서점인들이 많이 양성돼서 동네마다 좋은 책방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데 일조하고 싶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담백의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또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이름이죠. 이동선으로 삼행시를 좀 부탁드릴게요. 외계인 버전으로 해도 돼요. 이 했는데 까까똥꼬 이런 상관없습니다. 네. 이처럼 동심 가득하고 선한 사람을 봤냐고. 끝? 네. 결국 마무리는 까까똥꼬식으로 끝이 나네요.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내 이름 석자 이동선을 걸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좀 저는 서점인으로서 서점을 저런 서점들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서점을 많이 전파한 뭔가 저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 뭐 그 정도.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그리고 대표님의 빛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이동선 대표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박병준 기자님이 언제나 너를 일으켜줄 테니. 둘은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내가 혼자 우리 손주와 언어원서님이 혼자라고 느낄 때도 범준 씨는 항상 우리 언어원서님 팬이에요. 네.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옆에 보고요.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